여러분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에서는 연일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90세는 흔하고 100세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오래 사는 사람은 늘었는데 정작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정정했습니다. 병원도 자주 가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니 계단을 피하기 시작했고 외출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했고 밥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수치는 애매하고 나이 탓이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큰 병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복이 느리고 피로가 쌓이고 여기저기 이유 없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예전 몸은 아니구나.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지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80대 후반, 90세 가까이 삽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도 많다. 몸이 불편한 상태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 시간이 과연 축복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이 나빠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나? 약을 바꿔야 하나?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좋다는 영양제를 먹어도 체감이 없고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가 정말 노력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몸의 구조 자체가 예전과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노화를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습니다.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었고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회복이 느리고 피로가 쌓인 채로 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근육이 줄어서일까요? 아니면 면역력이 약해져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화의 본질은 몸이 더 이상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관점입니다. 각 기관과 세포가 예전처럼 정확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면서 회복하라는 명령이 늦게 전달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치려고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도 영양을 넣어도 운동을 해도 반응이 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은 힘을 쓰는 곳, 심장은 피를 보내는 곳, 뇌는 생각하는 곳.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부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각 기관과 세포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즉시 전달되고 필요한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나면 고쳐라는 신호가 즉시 전달되고, 피로가 쌓이면 회복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방어하라는 지시가 정확히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달 과정에 지연과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늦게 가거나 중간에서 약해지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정작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피곤한데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염증 수치는 올라가는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면역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딱 집어서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설명 안 되는 몸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장기 하나의 고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장, 관절, 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조율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영양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뭐가 효과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반응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단백질을 더 먹고 비타민을 더 먹고 좋은 성분을 더 넣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달 체계가 흐트러진 몸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마치 공사 현장의 자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설계도와 지시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시 체계가 멈춰 있어서 공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노화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는 단순히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몸의 부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정정한 반면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차이는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소통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전달 체계의 핵심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고 일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회복하고 방어합니다. 반대로 이 영역이 약해지면 몸은 점점 느리고 둔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 간 소통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 몸이 다시 예전처럼 반응하도록 도울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지, 그 신호의 언어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최근 들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최대한 과장 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분명히 새로운 관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까지 왔습니다. 몸이 늙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몸의 전달 체계가 흐트러졌다면, 그렇다면 이 소통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포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 아주 간단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공유합니다. 이때 세포가 사용하는 신호는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화학적인 신호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글리칸입니다. 글리칸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글리칸은 세포가 서로를 알아보고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언어가 비교적 잘 유지됩니다.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고
반응도 빠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는 스트레스와 염증, 불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 언어가 점점 흐려집니다. 마치 같은 한국말을 써도 발음이 흐려지고 잡음이 섞이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몸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는 나오는데 그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야 할 세포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늦고 면역 반응이 어긋나고 염증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글리카는 약이 아닙니다. 통증을 바로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당장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글리카는 몸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돕는 기초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양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보충의 문제가 아니라 복원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제대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몸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빠르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 지나서야 어느 순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체질이나 운이 아니라 몸의 소통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난 부품 하나 갈아 끼운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어떤 결론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관점만은 남기고 싶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와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 그것이 끝이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결국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향. 오늘 이야기가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